건강하고 가지런한 치아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5가지 복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치아 교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치아 교정은 불규칙한 치아를 가지런하게 함으로써 치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각종 질환들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가지런한 치아로 아름다운 미소까지 함께할 수 있으니 정말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겠죠? 아름다운 미소, 건강하고 가지런한 치아를 위한 건강한 정보 닥터 입세시에서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건강하고 고른 치아를 만드는 방법, 치아 교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교정과 전문의신 권태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 치아 교정인데 정말 이게 누구나 필요한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건지 이거 궁금하실 텐데 어떤 사람들이 이 치아 교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가 삐뚤하거나 네. 이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네. 아니면은 돌출입이라서 아니면 주걱턱이라서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께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와. 그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도 혹시 이 치열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가 가지런하지 못하면 음식물이랑 이렇게 치아가 잘 닿지가 않아서 잘 씹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사이가 벌어지면 재산이 샌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복이 나간다 그러죠. 복이 나간다. 이런 얘기가 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정을 나이 먹어서 시작한 친구들도 많아요. 그분들은 재산을 모으셨대요? 교정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뭐 이제 축적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치료가 끝나서 돈 벌었습니다라고 다시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은 없으니까 원장님 모르실 것 같은데. 근데요, 이 불규칙한 치아 때문에 발음이 지금 부정확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이렇게 혀가 짧아지거나 그래서 교정을 하면 발음도 좋아지나요? 네, 치열과 발음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다거나 아니면 치아 위치가 좋지 못하면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정을 통해 가지고 치아를 고르게 하면 발음 문제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발음 훈련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상태로 발음을 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발음 형태가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외모도 외모지만 치료 목적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교정 치료란 단순하게 치아를 가지런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진 갖고 나오신 거 한번 볼까요? 네. 네, 이 사진은 교정 치료를 받는 어르신들 사진입니다. 아니 예전에는 이 교정 치료를 아이들이 많이 했나요? 학교 다니는 네, 친구들이 많이 막 이제 했죠. 성장기 네. 때 많이 했는데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예전에는 치아 교정하면은 어린 아이들이나 네. 젊은 사람들만 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삐뚤삐뚤한 치아를 방치하게 되면서 치아 사이에 치석 제거가 되지 않아서 잇몸병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이 잇몸 건강을 위해서 교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네. 30대 중반에 저도 교정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뭐 이렇게 뚫어지게 보세요. 네. 늦게 했는데, 네. 그때 저도 그 걱정이, 이게 어린애들이 하는 건데, 30대 해면 이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도 효과도 나쁘고, 효과도 이렇게 좋지 않을 것 같고 이런데, 이게 하고 장가 가시잖아요. 어떻게 하셨지?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나이가 많으면 좀 교정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청소년에 비해서 치아 이동 속도가 다소 느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치료 기간이나 아니면은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젊어도 잇몸 상태가 좋지가 않으면은 교정이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이보다는 잇몸 상태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치아가 고르지 못하면은 치주염이라든지 염증 같은 게 생기나요? 네. 그럼 일본 사람들은 다 염증 생겼겠네요? 아무래도 치아가 가지런하지 못하면 똑같이 양치질을 하더라도 네. 치석이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잇몸병이나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치주염이 유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들이 이루어지는지 VCR로 함께 만나보시죠.
치아 교정에 대해 여러 가지 의학 정보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원장님, 이 교정이 필요한 경우인데 교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나요? 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치아가 삐뚤삐뚤하게 되면은 양치가 잘 되지 않아서 충치가 발생하기가 쉽고, 또한 치석 제거가 잘 되지 않아서 잇몸병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치아 사이가 공간이 있거나 삐뚤삐뚤한 경우에는 발음이 부정확하다거나 따라서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앞니가 돌출되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끼리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부딪혀서 앞니가 깨지는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이가 삐뚤삐뚤하게 되면은 정상인들에 비해서 음식이 잘 씹히지가 않아서 소화 불량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치아 교정 장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장치인 금속 브라켓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장치의 효과도 효율적이지만 비용 자체도 합리적이라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라믹 교정 장치인데요.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금속 교정 장치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색깔이 심미적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어른들 같은 경우에 이 장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이 교정용 철사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코팅된 철사가 나왔기 때문에 보다 심미적이기 때문에 더들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가결찰 브라켓이라고 하는 건데요. 앞서 언급해드린 장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정용 철사를 묶을 때 미세 철사로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결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이 여기에 부착된 이 똑딱이 같은 장치로 인해서 열고 닫음으로써 환자분들이 이제 치과에서 치료 받으시는 시간도 적고 교정을 하면서 통증도 적기 때문에 요즘 가장 선호하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투명 교정 장치인데요.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보면은 눈에 전혀 띄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얇은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 심미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이 플라스틱 교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정 치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치아가 삐뚤삐뚤한 정도가 약하거나 아니면은 덧니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치아 교정하시는 분들은 이 칫솔질을 할 때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충치나 잇몸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V자 홈이 파져 있는 교정용 칫솔을 이용하여 먼저 교정 장치의 윗면을 수직으로 닦아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칫솔을 비스듬히 잇몸 쪽에서 경사지게 하여 치아의 밑부분 및 장치의 윗부분을 꼼꼼하게 이렇게 닦아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잇몸 반대쪽에서 칫솔을 이렇게 경사지게 뉘어서 장치의 아랫부분을 닦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교정장치를 붙이지 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음식 씹는 면을 골고루 닦아주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치아의 안쪽면도 이렇게 닦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혀를 내밀어서 혀도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양치질을 더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교정 칫솔로 꼼꼼하게 닦았다 하더라도 이 교정용 철사가 지나가는 아랫부분은 꼼꼼하게 닦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이 치간 칫솔을 이용하여 잇몸 방향 또는 치아 방향에서 철사 아랫부분을 닦아주셔야 합니다. 교정을 하다 보면 어금니 쪽에 고기나 야채를 드셨을 때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됩니다. 이것도 치실을 이용하여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교정 치료 중에 양치질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의욕적으로 이솔질을 세게 하여서 교정용 장치를 탈락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치료가 지연되게 되면 안 되겠죠. 또한 교정 중에 치아는 상당히 민감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너무 딱딱한 음식을 씹게 되면은 치아 뿌리에 손상이 갈 수도 있으므로 음식도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치아 교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또 올바른 양치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자, 이제는 교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 치아 교정의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얘기가 좀 길 것 같은데, 예, 주로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크게 시기적으로 네. 1차 교정이랑 2차 교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차 교정은 즉 소화 교정이라고 하는데 성장하는 아이의 턱뼈의 위치를 바로잡아주고 영구치가 나올 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치아가 어긋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단 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이들 스스로 꼈다 뺐다 하는 장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1차 교정은 치아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 교합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2차 교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영구치 나오기 전에 하는 교정을 1차 교정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2차 교정이란 치아 하나하나에 붙이는 장치인 브라켓과 교정용 철사를 이용하여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치열 개선을 위한 치료는 작은 어금니가 나오고 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발치를 할지 비발치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돌출입 개선을 위한 발치 교정이나 주걱턱 개선을 위한 수술 교정, 그리고 보철이나 임플란트를 위한 부분 교정들이 모두 이 2차 교정에 해당되게 됩니다. 혹시 그럼 앞니만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그 어금니 교합은 좋은데 이제 네. 앞니가 삐뚤하거나 아니면은 앞니 공간이 벌어져 있는 경우에는 앞니 한 6개에서 8개 정도만 부분적으로 교정 장치를 붙여서 간단하게 한 6개월 정도면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6개월 만에. 근데 치아 교정이 제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메탈 교정, 세라믹 교정, 자가 검찰 교정, 투명 교정, 설치 교정. 아유, 이거 어떻게 설명 좀 쉽게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이 메탈 교정이란 네. 예전부터 가장 널리 쓰였던 교정 장치로 교정적인 효과도 뛰어나지만 일단 가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장치가 금속이다 보니 아무래도 심미적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따라서 어린 학생들한테 많이 추천됩니다. 두 번째로 세라믹 교정인데요. 그 세라믹 교정은 메탈 교정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치의 색이 치아색과 유사해 심미적으로 뛰어난 효과가 있어서 티 안 나게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 기간 동안 장치가 변색된다거나 아니면 착색되지 않고 비용도 합리적인 편입니다. 세 번째로 자가 결찰 교정인데요. 이 장치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교정같이 그 심미적인 장점을 가지면서도 교정용 철사를 묶는 방법에 있어서 장점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정 장치와 교정용 철사는 미세 철사로 하나하나 일일이 묶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가결찰 교정 같은 경우에는 교정 자체에 붙어있는 클립이 있어서 이거를 똑딱하고 여닫으면서 간단하게 철사를 묶게 됩니다. 따라서 마찰력이 최소화되어 교정 치료하는 동안의 통증도 적고 전체적인 치료 기간도 감소되고 매달 치료받을 때마다 치료받는 시간도 감소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투명 교정을 말씀드릴 건데요. 세라믹 교정 같은 경우에는 장치 자체는 심미적이지만 교정용 철사가 사용되기 때문에 약간은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투명 교정의 경우에는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거의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투명 교정은 치아의 벌어짐이나 돌출이나 덧니가 미미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치 교정입니다. 말 그대로 치아 안쪽에 교정 장치가 부착되는 것으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성인들이 선호하는 교정법입니다. 하지만 장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심미적이고 교정 장치로 인해 입이 튀어나올까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 교정 장치에 비해 비용이 비싸고 발음이 불편합니다. 치료 기간도 3에서 6개월 정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설치 교정인 경우는 네. 치료 기간이 이제 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머지 네 가지 방법들은 치료 기간이 다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교정 장치의 그 기능적인 면에 따라서 네. 교정 기간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의료진의 치료 계획에 따라서
얼만큼 환자분께서 이렇게 협조를 잘 해주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장치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개인마다 치아가 이동되는 속도가 차이가 있고 치료의 난이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정 전문의랑 정밀 진단 후에 치료 계획 및 대략적인 치료 그 기간을 예측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교정이라는 게 기간이 뭐 한두 달이 아니고 여러 달 뭐 횟수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치료 중에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잘 지킨다고 한다면 네. 대부분 예방할 수가 있으며 그 설령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수준에서 그칠 수가 있습니다. 뭐 발생 가능한 부작용으로는 장치가 입안에 부착된 상태에서 양치질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은 그 치아 표면이 하얗게 변하는 탈해나 아니면은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잇몸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치아 뿌리가 뼛속을 이동하는 동안에 약간씩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 그 뿌리가 짧아지는 정도는 경미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거나 치아 수명이 단축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턱관절이나 이 주위 근육들이 통증이 있거나 소리가 나는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70%가 잠재적으로 이 턱관절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환자분들께서는 교정 치료 중에 이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거 교정 치료가 잘못돼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 의심을 하시는데요. 저희 교정학회 및 학술적인 연구에 따르면은 교정 치료랑 이 턱관절 장애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원래 알려지고 있었던 있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고 보면 제대로 된 관리가 꼭 필요하네요. 네. 그럼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언급한 대로 그 교정 장치를 장착한 사람이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충치가 쉽게 생기고 잇몸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교정용 칫솔, 치간 칫솔, 치실, 물이 나오는 구강 세정기 등을 이용해서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가 다 끝난 후에는 치아는 또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지장치를 장착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협조가 없으면은 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가 힘들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재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유지를 하면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로 돌아가려는 그 성질이 없어지는 건가요? 교정 치료가 끝난 후에도 네. 그 교정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네. 보통 뭐 3개월, 6개월, 1년마다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그 유지 장치가 잘 붙어 있는지 보고 치아 이동 및 배열 상태나 잇몸 상태들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고르지 못한 치아를 갖고 계시다가 병나시면 큰일 나니까요. 치아 교정으로 미용과 건강 한꺼번에 잡으세요. 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주는 시간입니다. 예스와 노. 네,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치아 교정을 하면 얼굴 라인이 달걀형으로 된다. 네, 어떻습니까? 네. 노입니까? X입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덧니나 네. 돌출입 교정 같이 치아를 뽑은 후 교정하는 경우에는 이 턱뼈 자체가 작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얼굴형이 변하기 때문에 네. 갸름해 보일 수는 있겠죠. 치아 교정을 받아야 할 시기가 있다. 없다? 있다. X입니다. 없습니까? 없어요? 네. 그 치아 교정 받는 시기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교정 시기는 정확하게 딱 언제라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생 시절에 치아 교정을 하더라도 성장이 계속되어 성인이 된 후에 다시 교정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언제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통 영구 전치가 나는 6에서 7세 이후에는 그 치아 및 턱뼈의 성장 양상을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치료 시기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치아 교정을 하면 치아가 약해지고 뼈도 약해진다. 아니에요? 네, X입니다.
치아 교정을 하게 되면은 그 치아와 잇몸이 약해지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정을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정을 하게 되면 이가 더 가지런하게 배열이 되면서 구강 상태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치아랑 잇몸도 더 건강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아유, 오늘 김인영 씨 처음 나오셨는데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한 데가 많겠죠. 특히 아까 질문은 놀랐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 원장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람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얼굴의 생김새나 구강 구조, 잇몸, 치아의 형태들은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 교정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같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밀 검사와 개인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교정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치아 교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함께해 주신 교정과 전문의신 권태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